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 의원과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KBS 보도 직후 각 기관들이 재발 방지에 나섰는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경남도 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업무 추진비 66만 원을 썼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참가자 명단이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깜깜이 지출인 셈입니다. 알고 보니 이 식당 주인은 경남도 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가족.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KBS 보도 이후 도의회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고 학대의장단 회의에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알려드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전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등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남해군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위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의원들도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조례가 가지는 예방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관인 도의원 가족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탁 논란을 야기했던 경남교육청도 앞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 새벽 김해공항에서 40대 작업자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계류장에서 승객들의 이동을 돕거나 짐을 옮겨주는 조업사였는데요.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서 기자입니다. 항공기 이착륙 준비가 한창인 공항 계류장. 항공기가 공항 입출국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계류장에는 승객 이동을 돕거나 짐을 옮기는 조업사도 배치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타이베이로 출발하려는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40대 조업사를 치었습니다. 이 조업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객들을 내리려고 저희가 그 조업을 해주거든요. 버스가 승객들 태우러 가는 상황에서 그 직원은 거기 있었던 거죠. 버스 운전자와 조업사는 같은 회사 소속이며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자는 날이 어두워 보질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40대 조업사는 막 도착한 항공기에서 승객 하차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항이 보안시설인 만큼 CCTV와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항 안 계류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도로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수사를 할 거거든요. 부산 북부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최근에 국보로 승격되면서 역사적 또 문화재적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국보 7점을 소장하게 된 합천 해인사는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가치를 더 높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문그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물들에 둘러싸인 채 가운데 부처를 강조한 구도에 3m가 넘는 크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위엄과 동시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부처는 금으로 칠해졌고 주변은 밝은 홍색과 녹색이 대비를 이룹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여러 보살과 제자들의 표정도 이채롭습니다. 1729년 의겸 등 화승이 제작한 조선 불교미술의 걸작 해인사 영산회상도입니다. 포항에서 팔만대장경 보러 왔다가 여기 왔는데 금으로 만든 게 좀 약간 특이하고 재밌어요.
여러 영산 회상도 가운데 세밀하고도 화려한 특징이 뛰어나 화격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높이 가치를 쌓아서 세계유산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지 않나. 해인사엔 법보종찰 위상인 대장경판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희랑 대사좌상 등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영산회상도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이곳 합천 해인사에만 우리나라 국보 7점이 소장되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와 함께한 해인사의 전통이 더욱 가치를 바랍니다. 나무로 만들어 습기와 곰팡이, 해충에 취약할 수도 있는 팔만대장경을 700년이 넘도록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조선 후기에 많은 불교 문화유산들이 간직된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서 국가유산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산 회상도를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국립창원대학교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다음 달 사천시 산단 복합문화센터 안에 캠퍼스를 열고 우주항공공학부 전공 교과와 현장 실습, 산업체 연계, 비교과 과정 등을 수업합니다. 우주항공공학부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학생 15명을 선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이 오늘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 등도 협의했습니다. 대전 김하늘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남교육청이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하는 방침에 대해서 전국교직원 노조 경남지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 교조는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 조례안이 진주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심사에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역사 인식이 안 담겼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할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단은 서울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단 정책자문단 출범회의를 갖고 자문단 2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자문단은 공항 건설과 법률, 보상, 항공수요, 공항 운영 등 5개 분야의 대학 교수와 교통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투자청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오늘부터 6주 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주력 사업과 매출액,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앞으로의 투자 계획 등입니다. 경남투자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민주화운동 사료를 상시 기증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대상 사료는 3.15 의거와 4.19 혁명, 부마항쟁과 60항쟁과 관련이 있는 편지, 일기, 메모 등의 문서류나 사진과 동영상 등의 시청 강류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5월 경남에서 열리는 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지원할 자원봉사자 1,200명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